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자, 제사 주재 우선권 장남 아닌 나의 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나 봐요. 네, 과거의 제사 주재자는 적장자,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낳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재산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였는데요. 이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장남이나 장손에게 제사 주재권을 줘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다시 한번 기존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조상을 추모하는 데에는 아들,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니까 연장자, 나이순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여성 상속인이더라도 연장자라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데에는 대법관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이 연장자라는 기준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 기준 역시도 부계혈족 중심의 가계계승 잔재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 대신 동거나 부양 여부, 또 왕래나 소통 등 측면에서 망인이 생전에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상을 기리는 데 있어서 남녀가 따로 있을 이유는 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대 변화 여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정상화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공대 신입생들이 원자의 개념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좀 기본적인 개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보면요. 예. 학생들의 선택 과목 선호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수능에서 과학탐구 선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물리 1입니다. 보면은 10%한 초반 정도 계속해서 줄곧 비중이 적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화학 1의 비중인데 2014년 가장 위에는 29%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6.3%까지 비중이 크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네 번째 나온 게 지구과학 1인데요. 16.7%에서 33.7%까지 늘어난 모습인데 아무래도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난도도 낮아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물리나 화학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이공계 신입생들은 기초가 부족해서 도저히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엔 대학을 가서 수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들은 이걸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운 내용인데 왜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기초부터 수업을 하려고 하면 배운 내용을 왜 또 배우냐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대학들은 입학 전에 예비대학을 운영하면서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기회마저 없는 대학생 일부는 과외를 받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학 교육과의 그 연계를 위해서라도 문이과의 기본 교육은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800원짜리 택배가 있나 봐요. 편의점 택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편의점 택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편의점의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존 택배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편의점점들 중에 GS25와 CU가 이러한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경쟁이 붙으면서 각종 프로모션을 내걸고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도 보통은 한 2,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최저 800원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800원 굉장히 좀 싼데요. 저도 편의점 택배 이용해봤지만 사실 편의점 택배는 편의점에 직접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요즘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두 편의점 모두에서 서비스 이용률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 배경으로 기사에서는 중고거래 활성화와 1인 가구의 특성을 꼽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의점 택배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1인 가구들은 택배를 집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예. 그럴 경우에 분실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장단점이 굉장히 좀 분명해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택배 형태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수막인가요? 현수막이 하나 보이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00원 기부천사를 한 사람을 찾는 현수막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의 모습인데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매일매일 3,000원 기부하시는 땡땡땡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부자는 작년 7월부터 3,000원 기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말이나 공휴일, 또 명절 연휴 등을 따지지 않고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은 날은 380원을, 또 어떤 날은 2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400원, 300원, 3,000원, 100원, 500원 이렇게 하루 동안 5번을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부한 게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467회에 달했고요. 111만 1,802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하루 작은 돈이 모여서 지금 100만 원이 넘은 건데 어떤 분일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모금을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현수막이 내걸렸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앞을 지나던 한 자원봉사자는 요즘 길에 걸린 현수막들을 보면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는데 이런 내용의 현수막은 처음 봤다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반겼습니다. 네, 사실 한 번에 이제 거액을 기부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현수막은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문화면인데 지금 콘서트 티켓 값이 137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네. 이게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티켓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실시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가격 변동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정가보다 높게 또 반대면 낮게 책정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근에 하이브가 가수 슈가 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등의 미국 공연에 이런 가격 변동제를 도입하면서 팬들은 정가의 3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티켓을 사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인기 가수들 공연은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게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되면 더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의도 아닐까요? 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표상한테 가는 그 수익을 가수나 공연 업체에 돌려줄 수 있어서 공연 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K-팝 팬들은 가격이 그래도 너무 비싸지고 또 그에 따른 특별한 혜택도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은 이미 영미권 공연 시장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 공연 시장에 전격 도입된 바는 없는데요. 하이브 측도 북미 지역 외에 가격 변동제를 도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지만 팬들은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뭐 여러 종류의 티켓 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팬들을 상대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려는 시스템은 좀 지양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